2020 시흥 에코 콘텐츠 창작 페스티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 페스티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흥의 인물 재정고 선생님을 아시나요? 재정고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 신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자리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재정고 선생님이 도시개발로 집이 없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자리 잡은 보금자리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그때와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때의 공동체 정신과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옆으로 돌아가니 그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76년 보금자리 마을, 79년 한독주택, 85년 목화연례까지 3개의 공동체 마을이 만들어졌는데요. 주민들이 손수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고 같이 무언가를 생산하는 도시 공동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금자리 잼 역시 그 생산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지금은 보금자리 마을과 한독주택은 없어지고 목화연례만 남아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가볼까요? 저기 신협이 보이는데요. 재정고 선생님이 그 당시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시발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목화연림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계단이 보이는데요.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어디서든지 다 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전체 모습을 보면 오래된 건물이지만 깨끗하고 그 당시를 생각하면 세련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있어 아파트를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신천동 여행은 어떠셨나요? 같이 사는 삶을 실천하셨던 재정고 선생님. 코로나로 힘든 요즘이지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짜잔!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아줌마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화를 들려줄게요. 짜잔! 숲에 사는 파란 코끼리와 긴 꼬리 강아지는 친한 친구였어요. 둘은 함께 멀리 바라보고 있었죠.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코끼리가 커요? 강아지가 커요? 크기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해가 뜨면 둘은 언제나처럼 이곳에서 만났대요. 안녕, 강아지야. 코끼리야. 둘은 모두 달리기 시합을 하고 싶었어요. 달리기. 파란 코끼리는 내가 이기고 말 거야. 속으로 생각하니 웃음이 났어요. 긴 꼬리 강아지는 자기가 꼭 이길 것만 같았어요. 서로 눈을 바라보며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둘은 한 목소리로 동시에 말했어요. 파란 코끼리 집을 지나 긴 꼬리 강아지 집까지 누가 빨리 달리나 시합하기로요. 둘은 각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대단했어요. 누군가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둘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나, 둘, 셋. 네, 아무리 세워도 지나가는 친구가 없었어요. 긴 꼬리 강아지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파란 코끼리의 배에서는 천둥처럼 커다란 쿠르르르 쿠르르르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둘은 마주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바보, 우리 둘이 시작 하면 되는데. 둘은 까르르르 쿠르르르 까르르르 쿠르르르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저녁 해가 질 때까지요. 둘은 함께 하나, 둘, 셋, 시작!
친구들, 우리 파란 코끼리랑 긴 꼬리 강아지는 달리기 시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스마트폰 영상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조한나님, 최은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한나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의도치 않게 일회용 쓰레기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오늘 밤 나는 작품은 이러한 시대를 뭔가 이야기하는 작품 같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연순환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투명 페트병이 정말 좋은 재활용품이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재활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재활용을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참여했던 이 과정이 이제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좀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지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또 더 이 네트워킹도 강해지고 또 연대감도 생겼을 것 같은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혹시 성장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시간 지나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주제 이제 내용은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최은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까르르 꾸르르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두 딸이 맨날 문만 열면 막 까르르 꾸르르 막 이러고 다니는데 혹시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품에도 저작권이 있는데 제 동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동화를 사용해도 되는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가 지하철 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철 타고 오는 내내 이제 만들다 보니까 소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은 누굴까? 또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그것을 접목시켜서 까르르 크루르라는 동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네. 사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나 뭐 전시나 이런 걸 보러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집에서 뛰어놀기에도 힘든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이 보면 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코로나가 처음 2월 달에 시작되었을 때는 되게 막 우울증처럼 되게 갑갑했거든요. 평상시 했던 행동들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으로 읽어줬을 때는 상상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지만 또 시각적인 효과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언택트 시대에 이 영상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랑 가족이 함께 본다면 이 코로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뭐 역시나 같은 질문인데 이 코로나19로 정말 기간이 길어졌지만 이 긴 기간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이 시민들한테 혹시 이렇게 좀 지친 시민들한테 이 작업을 통해서 좀 얻은 용기를 좀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간이 길어졌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선택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사라질까봐 두려워한 점은 있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안 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라서 좀 행복한 거, 즐거운 걸 위해서 선택한 거였는데 코로나로 지친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활 패턴은 활력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답답함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행복했던 게 뭘까, 나를 웃음 짓게 했던 게 뭘까를 생각하면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끄적이면서 자기 꿈찾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꿈찾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 시흥시라는 곳에 문을 두드리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했다가 아니면 또 다른 과정을 또 밟으면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뭐 어려운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목표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내년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네네네. 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한나님은 이번 스마트폰 이 영상을 참여하면서 원래 영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잘 하셨던 분이었나요? 아닙니다. 아, 네. 그냥 그러면 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겠네요. 원래 영상은 좋아했는데 편집을 하거나 아, 이거를 네네. 만질 줄 아는 건 아니었는데요. 네네.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이 영상 편집을 배우면서 좀 시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최은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입문 과정을 통하면 꼭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막 영상 편집을 잘할 필요 없이 그냥 잘 몰라도 오면 이렇게 능력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뭐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인데요. 이 2021년 에코 크리에이터 양성 입문 과정을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얻었고 경험을 얻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최원수님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 있고 싶거든요. 네. 똑같은 일상을 싫어하는 거는 누구나 거의 똑같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행동이 제일 필요한데 저는 행동으로 한 발을 내디딘 거고 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뭔가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그죠? 이제 12월 네. 며칠 안 남았지만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저도 진짜 황무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강사진 분들이나 동료들이 네. 정보도 주고 또 제가 힘들어할 때는 네.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면서 결과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과정을 들으면 결과물 하나는 남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조한나님은 동감입니다. 네네네. 네, 지금 이 에코 크리에이터 양성 입문 과정은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데 시흥 시민이 아니어도 이게 충분히 들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시흥 시민만 되나요? 그럼 제 시흥에 이사 와야 이게 네, 오세요.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네.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시흥에 꼭 이사 와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 영상 인터뷰 조한나님, 최은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스마트폰 영상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성자님, 이덕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박성자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작품 주제가 캠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캠핑을 너무 가고 싶은데 캠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엄두가 못 나는데 이 작품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이제 캠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사회 전반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 그 지금 현재 자녀가 초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밖으로 뭔가 다니지 못하고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전의 메시지로 캠핑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선의 변화를 줘서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고 작품을 처음에 캠핑장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캠핑 일도 하신다고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네, 이제 한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한 아이가 캠핑을 하고 있는 그 시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캠핑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거였고, 그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예전처럼 자연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싶은 마음,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바라는 볼 수 있지만 정말 넘어갈 수 없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반전의 메시지로 영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덕영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봐 오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직접 기획도 하고 영상도 만드셨는데 이 과제를 통한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뭐 작품 하나를 완성했다. 물론 그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이쪽을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죠. 지원해서 복만대 감독님이 처음에는 이제 보통 영상 찍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찍잖아요. 그냥 가볍게. 저도 그런 생각으로 와서 이제 강연을 받고 있는데 뭐 시나리오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첫째도 시나리오, 둘째도 시나리오, 셋째도 시나리오. 그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근데 계속 강연을 받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거기서 더 나가서는 이제 촬영 방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한 가지를 찍는데 한 가지 이제 어떤 목표를 찍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찍고 또 이제 쉬운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제를 하나씩 동영상 찍으면서 찍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찍을 때도 이렇게 좀 더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다르게 더 여러 가지 찍어봤을 텐데 이제 뭐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제 제 스스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다르게 좀 사고 방식을 그렇게 전환했다. 뭐 단순한 동영상 촬영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하나에도 여러 가지 스킬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촬영하고 이렇게 생각 전환, 사고방식 전환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작품을 완성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얻으셨는데 이 작품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찍은 것은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캠핑 집에서 나와서 캠핑을 나가는 모습, 차 끌고 캠핑 나가는 모습, 캠핑장에서 캠핑하는 모습 그런 걸 처음엔 좀 찍으려고 그렇게 이제 의도하고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꼭 그것만 아니라 이 과정을 어떤 그 한 사람 어떤 개인의 인생에 대비해서 과정을 좀 찍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거 좀 추가하고 그런 동영상 좀 추가하고 좀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집을 해봤고, 근데 이제 처음 시나리오하고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제가 의도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가볍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작곡을 나와서 캠핑 가서 캠핑하는 모습.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부부로서 참여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이렇게 에피소드나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제 궁금한 건 두 분이 어쨌든 각각 출품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경쟁심이 생기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협동심이 생기나요? 저희는 좀 많이 협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리고 그런 작품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그렇게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페스티벌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족들이 참여하실 때 얻어가는 게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꼭 부부가 아니어도 이제 뭐 아이들이랑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랑 뭐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두 분처럼 이 입문 과정을 참여하실 때는 가족들이 참여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부터 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그 대화가 많아져요. 서로 대화가 좋은 많아지고, 현상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공감을 많이 하고 어떤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려고 그걸 같이 해결하려고 만들어가고 해결하고 또 그렇게 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친밀감이 더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유대관계 좀 득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여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도움이 되면 할까 해서 같이 요거를 이제 보게 돼가지고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서로 이렇게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목표가 같아진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에 대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것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국에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같이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더 돈독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참여하니까 오히려 더 화목해지고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2021년 에코 컨텐츠 창작 페스티벌이 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망설이거나 아니면 참여할까 말까 막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이 과정.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할 때도 마음이 있으면 일단 그냥 하고 보거든요. 하고 일단 시작하고 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시작하면 한 걸음 떼면 그게 절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뀌고 습득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의 시각을 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 단계의 생각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계획대로 쭉 간 건 아니고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진행되거나 이렇게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내가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을 내가 창출했다는 데에서 되게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배우면서 느낀 거는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런 영상 편집의 그런 생각의 가치관을 바꾼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시나리오라든지 이렇게 감독님께서 많이 이런 영상에 대한 그런 생각의 전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 중에서도 어떤 음악을 넣고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영상물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제가 많이 이번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 뭐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과정은 정말 도전에 대한 새로운 경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화목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영상 인터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